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소장 박만엽입니다. 먼저 속주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 담당입니다. 그다음 박춘영 환경관리계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소개를 마치고요. 주요 현황과 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대상 시설은 소각시설 80톤, 발전설비 2대, 파쇄 압축기 1대로서 주식회사 한솔 EME에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도표에서 보듯이 가연성 폐기물 소각 처리량이 매년 전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시설 용량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의 경우 5월까지 반입량이 일평균 83톤으로서 여름 및 가을 성수기를 감안하면 예년보다 늘 것으로 전망되어 반입량 급증에 따른 처리 지연과 잉여 폐기물의 누적 등 정상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합성 수지와 폐목재는 외부 전문업체에 반출하고 초과 잔여 폐기물은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배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와 강력한 행정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위탁 업체에서 관리 위탁 해지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새로이 수립될 경우 세부 검토 사항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 비용이 연간 49억 1,900만 원으로 11억 9,200만 원이 미확보되어 다가오는 이해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 조성된 그 매립장 면적은 55,957평방미터이며 매립 가능 용량은 복도량 25만 입방미터를 포함해서 87만 입방미터가 되겠으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일일 150톤 용량의 침수수 처리시설과 유형 미생물 EM 배양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폐기물 매립량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금년 5월까지 일평균 37톤을 처리하였으며 당초 매립장 설계 사용 기간인 30년으로 2040년까지나 소각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7년 이상 연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매립장 사용 계획 연도가 금년까지이나 실사용 공간으로 볼 때 2020년 중 만료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중에 2차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가 착수되어야 중단 없는 폐기물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다가오는 추경에 설계비 5억 원의 우선 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생 매립장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이를 복토와 방역을 빠짐없이 실시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이거 2차 매립지 차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대상 시설은 30톤 처리 용량의 선별시설과 부대시설인 스티로폼 감용기와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부터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재활용품 반입량 역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재활용 선별률은 36%에 그치고 있어 지난 6월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선별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집화장 시설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선별시설의 노후와 적시장소 협소로 작업 효율이 저하됨과 아울러
컨베어 선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종사 인력 부족으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현재 미분리된 재활용품을 매립 및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활용품 집화장 확충 등 보관시설의 조기 확보로 적치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품 선별 시스템 운영 방법의 개선과 아울러 인력 증원을 위한 관계부서의 협의 등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이거 시에서 출연하는 135건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시의 출연금 목표액은 금년도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0년 12월 10일자로 주민지원기금 조성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7년까지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에 50억 2천만 원을 집행하여 금년 7월 4일자로 139억 7,175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목표한 기금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금 사용 방향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등 공공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 상하수도세 감면, 장학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기금 관리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주변 주민의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장항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신선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먼저 질의해 네, 주시죠. 의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박만혁 과장님, 우리 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타부서에 계실 때 뵀을 때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제가 뵀을 때는 그 주민들과 관련된 그 공청회 때 주민들과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예, 예. 그때 교통과에 예, 계셨을 예, 때죠. 그렇습니다. 예. 예.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 속초시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운영 심의회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위원회. 예. 주민지원 협의체 안에 있는 건가요, 이게? 관련 조례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운영 심의회가 있고요. 네. 주민지원협의체는 별도로 지역 주민들로만 구성된 네. 그 추천, 협의체입니다. 복수 추천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죠. 그거는 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의체입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여기 남녀 비율에 여성 비율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요즘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만료되면은 그렇게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성이 참여를 뭐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성 그 전문 여성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여성들이 이제 활동력이라는 게 남성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문성 있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예, 예.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또 여성의 또 힘이 있으니까 예. 잘 그 비율에 맞게끔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억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네, 예. 폐기물 전 처리 시설 주민전 협의체 기금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게 반경 그 지원 협의체 그 지금 한솔에서 가동하고 있는 그 소각장 시설 있잖아요. 네네. 소각장 시설이 반경 2km 안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포, 조양, 청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양동은 새마을이 돼 있고. 네네. 근데 본연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지금 한솔에서 지금 아무리 그 소각로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연이 예전에 질의를 한번 한솔 측에다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잖아요. 일단. 허용 기준치가 있으니까 예. 가급 어떠한 경우라도 기준치 이내를 맞춰서 배출을 해야겠죠. 이내로 배출이 돼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건 환경 관련법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돼 가지고 네. 환경 오염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TMS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네, 네,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 쪽이 아니고 대기 쪽이기 때문에 그 TM에서 무인 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시간 그 무인 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감시. 예, 감시 네, 네,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환경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굴뚝에 TMS 시설이 설치돼서 실시간으로 연중 감시를 네. 하고요. 만약에 이게 그 대기 오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이제 환경부에서부터 바로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과된 적은 없었나요? 과거에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을 깊이 있게 못했는데 지금 몇 번은 초과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각로 시설 때문에 그 반경 2km 안쪽에 네. 그 계시는 그 온정리부터 해서 네네. 대포동, 본동 그리고 저기 지금 중동 가기 전까지 네네. 특히 온정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뭐 한참 여름 때는 파리가 많이 또 끼고 그런다는 말씀도 많이 민원도 얘기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다이옥신이 그 배출 기준이 초과가 된 적이 없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쭙는 거는 이게 야간에 소각로 시설이 가동이 되나요? 연중됩니다. 연중되는데 그 소각로 시설이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에너지로 지금 주민지원 사우나를 운영을 하는 거죠. 물을 데우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게 야간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비가 오거나 네. 날씨가 흐렸을 때 그럴 때 좀 이 배출되는 양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어떠세요? 그 제가 지금 업무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배출 허용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항목이 5개 항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서는 게 염화수소랍니다. 그 염화수소가 지금은 저희들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 쓰레기가 대부분 비닐류가 많이 함유돼서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비닐을 이제 안 쓰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소각로에 비닐이 많이 들어가면은 염화수소라는 이 물질이 굉장히 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그걸 분리 배출을 해갖고 소각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좀 미흡해갖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업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서지는 않았다고 제가 지금 민간 위탁자가 한솔이죠. 네네. 한솔에서 관리 위탁 해지 요청이 들어왔나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예. 그럼 속주 씨의 대안은 뭡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계약 기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물론 뭐 그게 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한 달이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진행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향후에 갈 건지 그리고 또 소각 시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과 운영성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은 경제성대로 검토를 하고 또 운영성은 운영성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이제 과연 이제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이게 뭐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지금 와가지고 가장 지금 역점을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역에 관계된 이제 종업원들의 어떤 그 이야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네. 곤란하고요. 또 지금 현재에서는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방향이 정립되어 있는 그 단계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우 수도 분석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시의 입장과 방향이 정리되면은 이 자리에서 제가 따로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성수기 때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네. 그 주민 편익 시설 그 뜨거운 물 데우는 그 온수와 관련해서 네. 좀 문제가 없을까요? 올 여름에? 예전에 좀 한번 중단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1년에 이게 저희 시설이 병렬 시스템이면 무중단 운영일 겁니다 아마. 근데 단일 시스템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제 오버홀 개념으로 해서 일제 정비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간에는 아마 주민 편의 시설을 당연히 운영을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소각기를 세워놓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다시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폐기물이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저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별하게 중요한 시설물이 뭐 예기치 않게 고장나서 뭐 중단되지 않는 경우는 빼놓고는 아마 중단될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 폐기물 반입하는 게 좀 까다롭죠. 지금 저희 입구에 저 주민 저 협의체에서 나와서 감시원들이 감시원이 선교하고 두 계시죠. 분이 이제 나와서 상당히 그 까다롭게 그거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차적으로 주민 감시원을 통과하고 2차적으로 그 버릴 때 예, 예. 또 감시 카메라가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2차 감시가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2단계로 돼 네,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 협의체 그 출연 기금 130억이 조성이 됐죠. 네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130억 외에 신규 사업에서 20억을 그 지원해 주기로 돼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신규 그거는 제가 아직도 전해 들은 바는 없고요. 네, 그 시에서 출연하기로 약속한 130억이 다인가요? 그 약속한 그래서- 금액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입 수수료의 10%와 봉량 봉투 판매 금액의 10%는 매년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정 이자와 그 비용이 아마 그 적립금에 누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편익시설 관련돼서 그 사우나가 지금 계속 적자죠. 예, 이거는 이 시설 자체는 주민 편의 시설이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흑자 경영을 간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그래서 같고요. 그 적자 분을 메우는 게 그 이자율로 예, 이자 수익으로 메웁니까? 안 그러면 이 폐기물 10%, 10%. 예, 10%로 하고 금년에 130억이 다 조성됐으니까 예전에는 이자 수입이 그만큼 적었었겠죠. 네, 네. 앞으로는 이자 수입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리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130억 기금이 지금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 폐기물 이 소각장이 와 있는 대포동하고 반경 2km 내에 안에 있는 또 시민들 네. 의 어떤 좀 잘 갈등의 그 소지가 없이 네. 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지원 협의체라는 위원 협의체가 있지만 네. 그 위원님들은 그 임기가 다 되시게 되면 각도에서 또 추천하시는 몫으로 해서 다시 선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130억에 대한 기금은 실질적으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통장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이 130억에 대해서 어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태양광 사업이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각 그 동별로 해서 그 좀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좀 심도 있게 좀 잘 결정을 하셔서 주민들께서 이 수익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소장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 아이템은 이제 협의체에서 찾는데 그 사업 집행에 대한 어떤 적성성 여부는 또 별도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협의회에서 하지만 그 기금 심의 그 운영 심의에서 사전 심의 의결을 받아야지 그게 이제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가 되고 사전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나름 주민지원 협의체 심의를 또 명확하게 잘 하시겠지만 예. 사업이라든가 이게 어쨌든 시민 세금입니다. 혈세입니다. 혈세. 예, 130억 조성도 시민 혈세로 조성이 된 거니까 예, 맞습니다. 기왕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정말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호백입니다. 예. 그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이어서 그 폐촉법에 의해서 지금 130억이라는 기금이 마련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폐촉법에 반입 수수료의 10%를 적립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쓰레기 봉투도 폐촉법에 있나요? 10% 적립하기가?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저는 매입장에 폐촉법에 이거는 처음 보는 것 아하.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좀 헷갈려갖고 들여다봤었는데요. 이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저희 이제 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10%는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근데 폐촉 폐기물 폐촉법에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유형이 예. 일반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로 사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종량제 봉투로 사지 않고 직접 폐기물을 싣고 와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봉투 매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직접 그 비용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돈이라는 거죠. 저희 시에 들어오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은 똑같은 양인데 두 가지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이거는 폐촉법 만드는 이 근거에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생활 쓰레기잖아요. 생활 쓰레기 폐기물과 가연성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는 당연히 봉투에서 버리겠죠.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봉투에 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직접 가져오는 그 생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무단 쓰레기 얘기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무단 쓰레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개보수를 한다든가 뭐 해갖고 집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한꺼번에 배출되는 그런 경우는 그거는 봉투에 공사장 생활이라고 그거는 폐기물 항목에 있어요. 그 사업장 폐기물은 따로도 규정에 있고요. 그렇죠. 예, 그건 공사장 말고- 생활이라고 생활 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거 말고 직접 시민들이 직접 가져오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이 봉투를 어떻게 사다 소각장으로 직접 가져간다고요? 그분들이 이제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계량을 하고 그 종량제 봉투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소각장으로 가서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일일이 넣어서 갖고 오는 거나 직접 저희들한테 계량해서 그 비용을 되게 어느 분들인가요? 공사장 생활인가요? 아니 가정 그 불특정 다수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부분 저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해갖고 다양합니다. 한번 가봐야 되는데 예. 그 폐기물의 종류는 광주에다 17종 해가지고 온유류 해가지고 24종이 네. 있어요. 예, 저는 그거 맞습니다. 분류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법인데 예. 그거를 공사장 생활이라 그러면 가정용 생활이 그러면 가정용 생활, 공사장 생활 그러면 공사장 생활이라고 마대들이 다 이렇게 구비가 돼 있지 않나요? 속초는? 아니 그분들이 가져오는 거는 저 공사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이 아니라 우리가 저 법에서 분류하는 생활 폐기물입니다. 그분들이 가져오는 거는 다량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나오니까 본인들 차에 싣고 오는 거 그게 옛날에 이제 간해공업 제도가 그런 게 있어요. 예. 미팔군 같은 데에서 이제 적장 갖다 놓고 막 버리면 미팔군이니까 그냥 매립지로 가져와서 무게만 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로 해가지고 이 폐촉법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저도 처음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왜 이원화됐지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총 물량은 똑같은 건데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두 가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예, 그거를 이거 한번 아니 제 봐주시죠. 그말 하려고 했습니다. 예, 예, 서면 질의를 하다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제가 따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저는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법적으로 예, 하셔야 따로 돼요. 정리해 갖고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해촉법에 드리도록 이런 게 없어요. 예. 광주에도 17종에서 24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한솔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사업 폭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거 비공개로 이거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의 문제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방영이 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말을 한번 잘못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예. 그게 보는 사람들이 그 부분은 업무 보고 다 끝나고요. 예. 뭐 비공개로 청취를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스토커식이에요, 유동산이에요, 소각로가? 죄송합니다. 저 스토커식, 유동상식 두 가지 형태는 알고 있는데요. 예. 스토커식입니다. 예. 이 몇 년도에 된 거죠? 예? 2011년도에 만들어졌나요? 네네. 스토커보다는 더 좋은 시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그 아까 우리 김영길 의원님이 그 얘기했듯이 다이옥신도 다이옥신이지만 그 우리 백필터로 이렇게 집진해 가지고 플라이애시라 그러죠. 예, 예. 전문 용어로 그거라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스템의 구조까지는 제가 예. 구조나 운영 그 돌아가는 내용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판단을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요. 백필터에서 굴뚝에서 나가는 그 중금속들을 백필터에서 잡지를 못하면 이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다이옥신도 있을 거고 네네. 우리 지금 뭐 PM 뭐 10, PM 2.5 하는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네. 그것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그거는 거예요. 돼 있습니다. 그 집중 시설은 다 돼 있고요. 그 집중 시설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잔재물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각 잔재물은 저희들이 소각 잔재물들을 처리하고 예. 대기 배출 과정에서 나오는 그 비산 잔재물은 그건 뭐 저희들이 저 지정 폐기물로 분류해 갖고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처리하죠. 예, 지정 예, 예. 폐기물 장소로 가는 거죠. 예, 그 전문 처리 업체에 보냅니다. 그다음 우리 그 여기 보니까 슬러지를 소각을 하던데 그거는 우리 재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매립을 하나요? 하수 슬러지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하수 슬러지는 저희 소각로가 80톤 용량인데요. 생활 예. 폐기물이 70톤이고 하수 슬러지가 10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하수 슬러지를 20톤이 들어와서 그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그 폐열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켜서 이제 10톤으로 만들어서 이제 혼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소각장애는 큰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고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요. 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다른 거 묻겠습니다. 우리 복토 일일 복토할 때 흙 어디다 갖다 쓰나요? 매립장. 매립장 내에 저희들이 그 흙을 지금까지는 야적을 해갖고 모아둔 흙이 있어서 예. 계속 복토하고 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이제 관급 공사 중에서 이게 이제 토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합니다. 저희 매립장으로 갖다 달라고. 그래서 한쪽에 쌓아놨다가 그걸 이제 일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나요? 돈 주고? 별도로 사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일 매립장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설계상으로는 그러고요. 그 실질적으로 공간을 봤을 때는 2020년까지는 이제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까지요. 예, 그래서 금년부터 이 2차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펜스 심출수 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네. 저희는 침수수가 관리형 매립지가 새로 이제 조성되어 갖고 침수수가 다량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1차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하수 처리와 연계 처리합니다. 하수 처리 장과. 그리고 하여튼 그거 우리 폐촉법에 의한 거 그거는 제가 그거에 다시 대한 한번 거는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든지 찾아가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호 의원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폐기물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그 직원분들께 그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그 다른 의원님들의 중복 질문은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재활용품 선별 인력과 네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네. 본 의원이 그 선거운동 기간 때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어르신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안전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네. 그에 대한 또 대책도 같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업무에 대한 이제 인력 관리라든지 업무 진행은 이제 우리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직접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이 혹서기에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피크 시간대에는 좀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좀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 이제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이제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일을 시키시든 아니면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그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조금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예, 하는 알았습니다. 바람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협의체 그 기금 운영의 부분에서 네. 10년에 이제 그 기금 조성 협약 체결 이후에 17년까지 그 운영비 자체가 50억 2천만 원으로 예, 예. 네 그렇게 예, 보고가 됐는데 혹시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따로 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인지라 예,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사용이 됐고 예. 그게 앞으로의 또 향방도 예, 예.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 좀 그러면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년도부터 전체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가 워낙 방대한가요? 아니 그렇게 방대하진 않을 그냥 겁니다. 전체 통계처럼 네네.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렇게 좀 예, 바로 처리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소각시설 위탁비용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 주민협의체 예. 그 기금요. 아, 기금. 기금이 이제 최초 년도부터 지금 집행 내역이 이제 50억 2천만 원을 이제 집행했는데 그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관련돼서 유해정 의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기한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예,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요새 재활용품이 그 외국에서 싸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선별을 해서 그게 다 소화가 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전체일 겁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중국에서 이제 재활용품 수입 금지하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처리 방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도 역시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예. 매립량도 줄고 소각장 운영도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비용에 관계없이 최대한 인력을 더 붙여서 이 선별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은 올려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선별을 해도 반출이 제대로 지금 안 돼갖고 쌓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을 해서 적게 반출하고 그러면 좀 더 저희 환경사업소가 남들이 봤을 때 좀 쾌적하게 그나마 좀 쾌적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방에 그런 것들이 적게 반출이 안 돼서 쌓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게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면 전혀 경제성이 나오는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저희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그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를 봤어요. 예. 굉장히 열악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면서 그 선별 작업대가 없고 그냥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예, 예.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재활용품 선별 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을 한다 하니까 또 내심 반갑네요. 예. 작업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거 그렇죠? 저희 그 작업대를 만드는 거죠. 사실- 부지 조성 및 건축 공사. 욕심 같아서는 예. 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예. 한정된 재원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창고를 짓고 그다음에 그 분류 작업하는 기계를 이제 정비해주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치고 있는데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부원에서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정부 환경부 정책 방향의 자원순환법이 이제 강화되면서 최대한 재활용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그렇죠. 재활용을 높이지 않은 것만큼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너네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을 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을 하면은 소각이나 매립한
양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부과해갖고 정부에서 추징을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뭐 인력 부분도 그렇고 뭐 장비 부분도 그렇고 공간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속초시의 미래를 봐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이런 쓰레기를 줄인다는 건 뭐 매립장의 수명도 그만큼 연장할 수 있고 소각로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미래를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거 아시다시피 매립장 같은 거는 한번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2차 후보지 선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있는 자원이라도 최대한 오래 길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좀 많이 그래요. 쓰고자 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박스고 뭐 그 빈병이고 예. 이런 거를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게 조금이라도 되니까 이걸 막 그 분리해서 가져가고 또 각 가정에서는 또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한 푼이 아니라 자원을 이제 충당한다는 이제 의무감으로들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이제 그 재활용품을 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예. 또 경쟁력 없이 자꾸 가격은 맞습니다. 떨어지고 예. 외국에서 싼 값에 들어오니까 또 그 자원을 필요한 사람은 또 그게 예. 쉬우니까 또 그 자원을 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저희 나라 또 쓰레기도 줄이고 또 해야 하니까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네. 예, 부인장 수고하셨고요. 신선희 의원님 지의사항 없으면은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사내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